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나오는데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아직 당뇨는 아닙니다. 하지만 당뇨 전 단계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많은 분들이 안심합니다. 아직 병은 아니구나. 조금만 조심하면 되겠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식사는 예전처럼 하고 운동도 특별히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 연구 자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순간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갈림길일 수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당뇨 전 단계를 종종 이렇게 설명합니다.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 보고된 바에 따르면 당뇨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몇 년 안에 실제 당뇨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는데도 어떤 사람은 평생 당뇨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불과 몇 년 안에 당뇨 진단을 받습니다. 이 차이를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전 때문일 것이다.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그 차이를 만든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건강 연구자로서 국내외 의학 논문과 건강 데이터를 오랫동안 분석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는 이미 늦은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몸을 되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단 몇 가지 습관만 바꿔도 몸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몸은 조금씩 당뇨로 가는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수많은 연구 자료를 분석하며 발견한 당뇨 전 단계에서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습관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치료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다시 건강한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돕는 과학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당뇨 전 단계가 생기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당뇨의 원인을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단 것을 많이 먹어서 생긴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당뇨 전 단계의 원인은 훨씬 복합적입니다. 대표적으로 3가지 변화가 몸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근육 감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을 단순히 힘을 쓰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근육을 아주 중요한 기관으로 설명합니다. 몸속 혈당을 소비하는 가장 큰 기관, 쉽게 말하면 근육은 혈당을 태우는 엔진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바뀌어 혈액 속으로 들어옵니다. 이 포도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바로 근육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엔진이 점점 작아집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사람은 중년 이후부터 매년 근육이 조금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같은 식사를 해도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혈당을 사용할 엔진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뇨 전 단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 중 하나는 몸의 엔진을 다시 깨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몸이 인슐린에 둔감해지기 시작하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 포도당이 계속 남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바로 혈당 상승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혈관 기능의 변화입니다. 혈관은 몸속의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산소와 영양을 전달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혈당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이 고속도로에 작은 손상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뇨 전 단계는 단순히 혈당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 균형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희망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단계에서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사례들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즉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당뇨 전 단계에서 반드시 해야 할 첫 번째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엇을 먹느냐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연구를 보면 먹는 순서도 혈당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이 순서로 먹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왜 중요할까요? 채소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는 것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같은 식사를 하더라도 순서만 바꿔도 몸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먼저 먹는 것과 채소를 먼저 먹고 마지막에 밥을 먹는 것은 몸의 혈당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은 가장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습관 중 하나로 많은 연구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몸의 반응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습관입니다. 바로 식사 후 걷기입니다. 특히 식사 후 약 1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동은 1시간은 해야 효과가 있다. 하지만 연구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식사 후 짧은 시간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몸속에서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바뀌어 혈액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포도당이 바로 혈당입니다. 문제는 이 포도당이 혈액 속에 오래 머물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식사 후 걷기를 하면 근육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움직이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육은 혈액 속 포도당을 연료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혈액 속에 남아있던 포도당을 근육이 바로 가져다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 후 걷기는 몸속 포도당을 자연스럽게 줄이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연구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동의 강도가 아닙니다. 천천히 걸어도 충분합니다. 숨이 약간 차는 정도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하루에 한 번 길게 걷는 것보다 식사 후 10분씩 걷는 것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 후 10분, 점심 식사 후 10분, 저녁 식사 후 10분, 이렇게 하루에 3번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몸은 하루 동안 여러 번 혈당을 안정시키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시니어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걸어야 하나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집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집 안을 천천히 걸어도 좋습니다. 복도를 왕복해도 좋습니다. 또는 제자리에서 천천히 걷는 동작을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움직일 때 가장 건강하게 작동합니다. 특히 근육은 움직일 때 비로소 혈당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육은 몸속 혈당을 태우는 엔진이다. 엔진은 움직일 때 작동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엔진도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 10분 걷기는 잠들어 있던 엔진을 깨우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당뇨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단한 습관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그 습관은 단 하나였습니다. 식사 후 10분 걷기. 몇 개월 후 연구진은 놀라운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의 혈당 수치가 안정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몸은 아주 작은 변화에도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대한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습관이 매일 반복되면 몸의 방향은 천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시니어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식사 후 딱 10분만 걸어 보십시오. 그 10분이 여러분의 혈당을 바꾸는 첫 번째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습관은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아침 식사입니다. 특히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가 하루 혈당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아침을 간단히 해결합니다. 죽 한 그릇, 빵 한 조각, 떡 몇 개. 하지만 이런 식사는 탄수화물 비중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를 하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포함하는 것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백질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포만감을 오래 유지합니다. 두 번째, 근육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혈당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사가 좋을 수 있습니다. 달걀과 채소, 두부와 채소, 생선과 채소, 요거트와 견과류. 이런 식사는 아침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건강 연구에서 자주 강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와 근육입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는 근육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몸속 혈당을 사용하는 가장 큰 기관입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하루 전체 혈당 흐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몸의 엔진을 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어떤 연료를 넣느냐에 따라 하루의 몸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이 한 가지 질문을 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몸의 엔진에 어떤 연료를 넣고 있는가? 이제 네 번째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습관은 당뇨 전 단계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습관이라고 많은 연구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바로 근육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힘든 것을 떠올립니다. 헬스장에 가야 할 것 같고 무거운 기구를 들어야 할 것 같고 숨이 차도록 뛰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 분들이 운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해 버립니다. 하지만 건강 연구를 보면 시니어에게 필요한 운동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근육을 깨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조직이 아닙니다. 근육은 몸속에서 혈당을 소비하는 가장 큰 기관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육은 몸속 혈당을 태우는 엔진이다. 엔진이 클수록 더 많은 연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료가 바로 혈당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많을수록 몸은 혈당을 더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중년 이후에는 매년 근육이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건강 연구에서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근육을 지키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특히 당뇨 전 단계에서는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동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하루에 한 번 아주 힘든 운동을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근육을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에게 추천되는 가장 기본적인 근육 운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기입니다. 의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납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 근육을 사용합니다. 허벅지 근육은 몸에서 가장 큰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 근육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에너지 사용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5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익숙해지면 10번, 15번 조금씩 늘려도 좋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벽에 기대어 앉기입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무릎을 약간 구부립니다. 그리고 그 자세를 몇 초 동안 유지합니다. 이 동작도 허벅지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10초만 유지해도 충분합니다. 익숙해지면 20초, 30초 이렇게 조금씩 늘려 보십시오. 세 번째 운동은 계단 오르기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작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에서 계단 오르기를 매우 좋은 근육 운동으로 소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동의 종류보다 습관입니다. 운동은 특별한 날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는 것이 몸을 바꿉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시니어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운동 시간을 따로 만들기보다 생활 속에서 근육을 사용하십시오. 예를 들어 텔레비전을 보다가 광고가 나오면 의자에서 일어나기 운동을 해 보십시오. 또는 전화를 하면서 천천히 걷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이 하루에 여러 번 반복되면 몸은 점점 활동적인 상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에 상관없이 훈련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70대, 80대 참가자들도 근육 운동을 통해 근육 기능이 개선되는 경향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은 여전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몸은 사용하면 살아나고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의 근육은 얼마나 사용되고 있었습니까? 만약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고 있었다면 몸의 엔진은 거의 작동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면 몸은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움직임이 매일 반복될 때 몸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단 하나의 운동만 시작해 보십시오. 의자에서 5번 일어나기.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근육을 깨우는 첫 번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5번째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습관을 생각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 연구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주 언급됩니다. 바로 수면입니다.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를 회복하고 균형을 되찾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특히 혈당과 관련된 연구를 보면 수면과 혈당은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면 몸의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여기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몸이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증가합니다. 코르티솔이 증가하면 몸은 에너지를 빠르게 만들기 위해 혈당을 높이는 방향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 상황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될 때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몸은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건강 연구에서는 수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몸의 조절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시간. 특히 시니어 건강 연구에서는 수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밤에 자주 깨거나 잠드는 시간이 늦어지거나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수면의 질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먼저 잠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다른 시간에 잠들면 몸의 생체 리듬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강한 빛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화면의 빛은 뇌를 깨어 있는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약 30분 정도는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저녁 늦은 시간의 과식입니다. 늦은 시간에 많은 음식을 먹으면 몸은 잠들어야 하는 시간에도 소화 활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깊은 잠에 들어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2~3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가 연구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여러분, 좋은 수면은 몸의 회복 버튼과 같습니다.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몸의 균형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은 혈당 관리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5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사 순서 바꾸기.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식사하기. 두 번째, 식사 후 10분 걷기. 세 번째, 아침 단백질 식사. 네 번째, 근육 운동. 다섯 번째, 충분한 수면. 이 5가지 습관은 모두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몸은 분명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5가지를 모두 해야 하나요? 사실 연구를 보면 단 하나의 습관만 바꿔도 몸의 변화가 시작되는 경우들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니어 분들에게 이 3가지만 먼저 권합니다. 식사 순서 바꾸기, 식사 후 10분 걷기, 아침 단백질 식사. 이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는 몸의 혈당 흐름을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대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습관이 매일 반복될 때 몸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 가지 습관만 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식사 후 10분 걷기를 시작합니다. 또는 나는 오늘부터 식사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건강을 바꾸는 첫 번째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뇨 전 단계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몸은 아직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몸의 방향을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은 오늘 시작하는 이 작은 습관에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